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지수는 좀 주춤했습니다만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 주춤을 하긴 했으나 섹터별로 보면 로봇이나 일부 종목들이 꽤 아웃퍼폼을 했고 최근에 IT, 반도체 소부장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장 막판에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일부 주도 섹터가 약간 수급이 빠지고 삼성전자가 3%대 이상으로 주가들이 올라오면서 수급의 블랙홀과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이닉스는 다소 좀 아쉽게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전자의 주도력이 약간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들 가운데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 소부장 주가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마이크론인가요? 뭐 그런 조식이라든지 일부 최근에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다소 조금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이 전공정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에 좀 살아나는 바닥권에서 살아나는 모습들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IT 쪽 소부장들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가 오늘 종가 무릎에 플러스 전환 약간 하는 모습이었고 삼성전기 등 MLCC나 스마트폰 관련된 수요 회복 특히 이제 중국 쪽에 관련된 이구환신 스마트폰 가전 이쪽에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기 등도 움직이는 모습을 역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역시 순환매 속에서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집과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박스권에서 지수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종목별 섹터별로 수익을 충분히 주는 이런 이야기라면 그리고 숫자가 잘 나오면 거기에 따라 또 상당히 정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중심으로 종목별로 대응을 잘 하시면 지난 연말과 좀 다른 수익률을 충분히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괜찮은 매매하기에 괜찮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1포인트 하락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음원 음반, AI, 인터넷, 조선, 원전, 음성인식, 방산, 히토류, 통신 등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미국 주시장은 견조한 고용지표와 트럼프발 관세 우려를 확인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 주식시장 하락 이렇게 주식시장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비농가 취업자가 14만 3천 명 증가했고요. 실업률은 4%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고용이 견조하다는 게 확인됐고요. 직전 2개월 수치도 10만 명 상향 조정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했죠. 67.8로 하락을 했고요. 기대 인플레가 급등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5%대로 갔고요. 달러 인덱스가 108.4포인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상호무역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고 10일부터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했고요. 다만 그 다음 표를 좀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지표가 고용 지표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25년 기준금리 인하가 1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보시면은 25년 7월 30일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26년 넘어들어서 12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래서 25년 금리 인하가 1회에 그칠 것으로 지금 패드워치 쪽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고 고용지표 발표 후에 26년 기대 인하감도 후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더딘 국채금리 하락과 고물가 장기화 경기가 높아진 만큼 트럼프 행정부 연준 정책 불확실성 부대도 다소 조금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서 코스피가 좀 하락 출발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는 코스피는 강보와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상대적인 상승폭이 좀 높은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코스피도 관세 우려의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다만 반발 매수 유입됐고요. 하락폭 축소와 상승 전환, 강보와 흐름이 나타나는데 역시 이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협상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갖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이 협상용으로 쓰는 관세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철회가 되거나 약간 더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기준으로 본다면 뚜렷한 순매수 주체는 부재했지만은 거래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10조 원 수준으로 상당히 강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과 엔터,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조선과 기계, 우크라이나 재건업종 이런 테마군들이 오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세부가 소식에 철강은 다소 좀 약세였는데 로봇 관련주는 애플이 가정용 로봇 개발 진행 소식가 있으면서 로봇 테마가 끊임없는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DIC라든지 테슬라 로봇 생산에 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는 낸드 가격 반등 기대감이 나왔고요. 2월 내에 케이프 칩스법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등 지원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부장이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터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의 한한령 해제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 방한 시사를 했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역시나 시장에 묻어있는 상황이고요. 시진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삼지엔터, 티니핑 관련된 쪽도 이제 번외로 오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장 막판에 삼지엔터가 좀 주가들이 올라온 모습도 보이기도 했죠. 자, 우크라이나 재건은 트럼프가 이번 주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4일 미넨 안보 회의가 개막이 되고 벤스 부통령 참석 예정인데 이때 뭔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기계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죠. 트럼프가 야기한 관세 불확실성 역시 있는 상황인데 진짜 관세 전쟁보다는 오히려 협상 카드구나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또다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연초 이후에 2,500포인트 하향 돌파에도 코스피 반발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주가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업종 종목별 순환매가 지속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에 대형주가 부진했던 가운데 종목 장세가 뚜렷했고요. 로봇 엔터 강세가 나타났고 코스닥 5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2차전지가 좀 오전에 부진했지만 오후 들면서 플러스로 불을 좀 붉게 켜는 종목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로봇 엔터 등 새로운 테마 강세가 상세 계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서 한한령 해제 요청했다는 이야기, 양국 문화교류 확대 기대감에 엔터주라든지 그다음 미디어 업종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테마가 결국 삼성, SK 등 대기업 진입에 따른 시장 개화 기대감의 강세가 역시 나타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약간 반락을 하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관세 우려에 하락하면서 2,5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은 이슈를 소화하면서 2,520선 역시 강보합권 회복을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2,530, 2,540 이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입니다. 종가 기준 2,540을 돌파할 때 추가적인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점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판에 코스피는 역시 삼성전자의 3%대 흐름이 플러스권으로 나타나면서 역시 시장을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주말 사이에 그 트럼프의 관세 부분은 보편 관세가 아닌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과 FTA 체결로 상호 간의 관세를 면제 중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 특별 관세 조치는 트럼프 일기에서도 도입된 적이 있는데 한국과 멕시코 등은 FTA 국가들이 수입 쿼터 제로 면세 조치가 유지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EU산 자동차와 철강 등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일단 코스피는 관세 이슈를 어느 정도 너무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소화를 시키면서 5장에서 하락폭을 되돌렸고 일단 강보합 정도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강서 역시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야기된 거고요. SM, 하이브, 디오, 요스트레 드래곤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일론 머스크가 자사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1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을 전망을 했고요. 애플이 가정용 로봇 개발을 위한 인력 채용 확대 등 업종 전반적인 모멘텀이 역시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SK온이 투자한 유일 로보틱스도 급등했고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주 급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도 개별주 이슈로 인한 업종 전반 기대감이 유의되면서 올릭스가 일라일릴리와 메쉬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인데 치료제 관련된 9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성사 소식에 장중 상한가 올라갔고요. 메쉬 관련 기업으로서는 펩트론 등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르노이도 미국 암학회에서 VRN11 임상 초기 데이터 조기 발표하면서 상승을 보이는 보르노이 모습도 있었고요. 반면 철강 업종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일부터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현대제철, 세아베스를 지주, 포스코 홀딩스 등의 국내 철강 업종은 피해 우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상승 탑3는 전기전자, 오락문화, 섬유, 의류 쪽이고요. 업종 하락 버텀3는 운송장비, 부품, 금속과 기계 장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2일, 13일 각각 발표될 CPI와 PPI 이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 심리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증시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도 한번 꼭 챙겨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이게 매크로 변수기 때문에 뭐 지수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되겠죠. 도다리님, 박 부장님 철권에서 누구 닮았는데 이제는 뭐 캐릭터까지 가나요? 네, 좋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머리를 바짝 제가 좀 짧게 깎아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보시는 이미지하고 실제 저를 만나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해요. 네, 실제로 저를 직접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로 보이고 방송에서는 약간 좀 더 날카로워 보인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실제 만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네, 궁금하시면 한번 보러 오세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생각드는 느낌은 미장보다는 최근에 한국장이 괜찮아요. 매매하기가. 미국장이 물론 뭐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국장으로 많이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최근에 놓고 보면은 한국장이 꽤 매매할 만합니다. 종목들도 그렇고 미국장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은 흐름들을 본다면 한국장이 만만치 않게 올해는 좋을 것 같다. 미국장이 좀 쉬더라도 올해는 한국장이 좀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반도체와 자동차 일부 관련주가 하락을 나타냈는데 근데 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3%대 급등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빠졌고 반도체 소부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10일이나 11일 상호 관세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관세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섹터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 아침에는 일단 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나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관세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오후장 들면서 삼성전자가 집중되면서 주가들이 올라왔어요. 수급에 블랙홀 느낌이 들 만큼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을 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표를 보여드리면 1월 랜드 가격이 5개월 만에 반등세가 나타났다인데요. 여기 MLC 부분에 표 부분에 제일 아래쪽에 오른쪽 봐보시면 에버리지 퍼센테이지 체인지 이 변화율인데요. 12월 대비 1월 달에 가격이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은 128GB 관련해서 4.57%, 그 위로도 2.25, 3.82%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변화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제휴사들의 생산량 줄이기, 중국 산업의 재고 감소로 인한 혼란이 점차 해소되면서 설 연휴 이후에 낸드 현물 가격이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트렌드포스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수요가 급증했다기보다는 약간의 공급 물량 줄이기의 뭐 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재고가 막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파이슨 일렉트로닉스라고 있는데 이쪽도 중국의 설 연휴 이후에 고객들에게 약 10%의 가격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되어서 막대한 재고 부담이 있다고 알려진 이 회사가 오히려 10% 가격 인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재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구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랜드 가격이 5개월 만에 반등을 주었고요. 트렌드 포스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분석은 했는데 다만 5개월 만에 ASP의 평균 판가의 반등이었고 추세적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회복보다는 공급의 축소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은 합니다. 그러나 2월에도 랜드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려면 중국 천줄 연휴 이유를 봐야 되긴 되는데 결국 랜드 가격 상승세 진입은 결국 소비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중국에 이구안심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가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승폭이 높은 폭으로 지금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이제 중국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슬슬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이제 고사양의 HBM 쪽으로 올인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쪽이 좀 오히려 살아나고 있다. 왜냐하면 ASIC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등이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은 좀 좋은 방향으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약간 뇌피셜 소설 같은 이야기로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과 그 다음에 샘 올트만이 한국 들어왔는데 3자 회동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을까요? 바로 그 전날 이재용 회장이 법적인 어떤 그런 선고가 떨어지는 날인데 그때 무죄가 나왔고 바로 다음날 바로 입국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글쎄요. 선고 바로 다음날 입국에 대한 날짜에 대한 조율이 이미 그걸 다 이해하고 다 그 일정을 알고 그 날짜를 잡아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좀 자신감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법적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 이재용 회장이 벗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가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본다면 글쎄요 대규모 투자에 대한 과감한 진행, 스타게이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스타게이트 투자가 무조건 긍정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규모 투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브로드컴이나 지금 우리가 오픈 AI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뭔가 자체적인 어떤 칩을 설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자 쪽에서 뭔가 돌파구를 엔비디아 쪽으로 못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돌파구를 그렇게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레거시 제품에 대한 반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원익 IPS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장대 한봉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반도체 관련된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반등세가 지금 세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의외로 장비나 소재주들 가운데 HBM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의외로 레거시 쪽도 반등세가 혹시 나올 수도 있다 계속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에이직 반도체 GDDR 이런 등등도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고요. SIC 쪽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다음 먹거리로 SIC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SIC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일부 기존에 이야기했던 스페셜티 그러니까 리노공업, ISC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등등 이야기가 좋은 종목이다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테크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계속 나오고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것과 덧붙여서 이제 레거시 쪽도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다. 특히 오늘 보면 동진세미캠하고 지금 원익 IPS가 이틀 정도 보면 바닥에서 아주 강한 장대 한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슬슬 지금 IT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온기가 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들이 AI에 대한 열의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지금 Mentions of AI 그러니까 AI에 대한 코멘트를 했던 부분들이죠. 경영진들이 실적 발표 쪽에서 어닝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거의 50% 가까운 부분들이 일부 경영진들이 AI가 내부 그리고 고객 기반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AI를 언급한 기업의 비율들이 50%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역시 AI 모멘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캐펙스의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 지금 최근에 빅7들의 어떤 캐펙스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공격적인 캐펙스 증가가 여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골드만삭스가 전력 수요 전망 상향인데요.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수요 평균 성장률은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일 오른쪽 토탈이 보이시죠? 그 데이터 센터 수요와 산업 수요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새롭게 수용된 전망은 현 시점이 미국의 전력 수요 변곡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오늘 조금 전력기기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기기 쪽은 좀 비중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짙은 푸른색이 이제 데이터 센터 올드 과거의 데이터 가이던스고요. 푸른색으로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뉴 데이터 센터스 뉴 관련된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10%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이전의 추정치인 총 수요의 8%라는 추정치에서 더욱더 올라간 수치로 공격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정치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16%의 성장률로 증가하고 이전 연평균 성장률인 15%에 비해서 더욱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세대 칩의 에너지 효율성이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정치는 매년 약 7에서 8%의 효율성 향상을 가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DOE의 미국
기록 보고에 따라 2030년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이전 38%에서 이번 업체에서는 46%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2030년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량은 409테라와트시에서 492테라와트시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마지막 표입니다. 2032년 데이터 센터 수요의 30%가 AI가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70%는 BAI 데이터 센터가 차지한다고 봤죠. 그래서 모델에서 AI 성장을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미국의 전력 수요 연평균 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약 2% 이를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AI에 관련된 전력 수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데이터들이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력 소비 쪽은 여전히 뭐 좀 더 비중 확대, 조금 더 밀리면 비중 확대 계속적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면,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른쪽 보세요. 엔비디아, 뭐, 테슬라, 그 다음 메타, 애플 쭉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옵션스 트레이더스 벳 이렇게 나오죠. 옵션 투자자들이 빅테크 상승 여력에 여전히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정을 뭐 하루 만에 17%나 받기도 했고 그런데 대응은 투자자들이 옵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테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장 방향성을 여전히 탐색 중에 있는데 딥시크의 영향은 일부 투자자들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미국 기술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한편에서는 AI 모델 비용 절감이 오히려 미국 기업에 낙관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이런 요인들이 기술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더 강화시키면서 옵션에 긍정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향후 전망도 AI 관련 조정에도 불구하고 옵션 시장의 강한 베팅이 이어지고 있고 기술주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고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IT에 대한 뭐 데이터 센터 AI 쪽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IT 이야기, 국내도 반도체 소비장도 역시 나쁘지 않고 IT도 뭐 삼성전기라든지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BOE가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응이 잘 안 된다 애플 쪽으로. 그래서 아마 삼성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거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LG 디스플레이까지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애플의 또 폴더블 폰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쪽에 여러 모멘텀들이 지금 또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IT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 업종 여전히 살아있는데, 역시 이제 엔터 쪽, 미디어 쪽은 이제 관세 쪽에서 벗어나 있는 섹터이다. 그리고 실적도 괜찮다. 올해 완전체 활동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글쎄요, 뭐, 하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JYP, 그 다음에 SM, 이런 종목들 상당히 YG 여전히 좋은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투어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하이브는 지금 약간 글쎄요 뉴진스 때문에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만 뭐 아무튼 뭐 아픈 손가락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은 뭐 BTS나 완성체 흐름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SM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제일 높은 회사가 SM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SM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하츠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대비가 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본격화되면서 약간 비껴나 있는 쪽이 엔터 미디어 쪽, 음원 음반 이쪽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BTS가 6월부터 완전체 활동을 또 개시하고요. 블랙핑크는 하반기부터 월드 투어 콘서트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SM의 신인 걸그룹 하츠가 데뷔할 예정이고요. SM의 신인 걸그룹 데뷔는 약 4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SM에서 걸그룹이 새롭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도 뭐 기존의 걸그룹들이 있잖아요. 그쪽도 상당히 지금은 21도 최근에 뭐 콘서트를 열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매진이 됐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많은 과거에, 그러니까 신규 걸그룹 말고 기존에 연차가 좀 됐던 걸그룹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좀 활동이 왕성하게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신구의 조화가 역시 숫자를 올려주면서 엔터 기획사 음원 음반 쪽이 상당히 탄탄한 실적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한한령 해제, 중국 문호 개방 등이 기대된다 밝혔는데 뭐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7일날 면담을 했다고 들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논의를 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에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급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한령 해제 유력해진 상황이다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중국에서 콘서트까지 열리면서 중국이 열리고 있죠. 뭐 소비를 진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문호가 개방되고 있어서 국내 엔터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음원 음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반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뭐 SM이 24일 하츠 투 하츠 데뷔가 되고요. JYP는 2월 5일날 니쥬 미니 1집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지수, 그 다음에 2월 28일 리사, 3월 7일 제니, 그리고 2월 25일 G드래곤이 컴백을 합니다. 블랙핑크는 글쎄요, 그 전체 완전체 활동보다 개인 활동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되고, 이번에 로제가 워낙 아파트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의 경쟁 심리가 또 어떨지 나올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중에 JYP는 3월에 MX, 그리고 3월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제이홉이 출결하고요. 리스라핌도 3월에 이제 새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YG는 트레저 약간 미정인데 컴백이 또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공연 같은 경우는 2월에 제이홉 세븐틴, 그 다음에 엔하이픈, 보이 넥스트 워, 하이브 쪽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식스라든지 MX, 니쥬, 이건 JYP가 2월에 있고, NCT 127, 에스파도 SM 쪽에서 이제 2월에 공연이 있습니다. 베이비 몬스터 21도 YG 쪽에서 투어가 확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BTS 제이홉은 2월 28일부터 3월 2일 한국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 약 30일에 53만석 규모로 진행될 것 같고요. TXT 같은 경우는 3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는 3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월드 투어가 재개됩니다. 세븐틴 같은 경우도 2월달, 엔하이픈은 25년 3월 전체적으로 25년 3월과 6월에 엔하이픈이 있고요. 에스파는 25년 1월달 정도 있었고, NCT 127도 4월, 데이식스도 4월 정도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차였던 보이넥스 투어, 그 다음에 NCT 위시 첫 단독 투어도 진행 중에 있고요. JYP,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죠. 니쥬, MX 팬 콘서트도 지속되고 있어서 공연이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더 이야기하면 연예가 중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개인 활동들이 대부분 다 기획사가 이제 YG가 아니고 각자 기획사를 갖고 있죠. 바로 외부에 각자 개인 기획사나 아니면 다른 쪽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글쎄요, 이게 개인 활동이 YG 쪽으로 어떻게 수익 배분이 될지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전체가 오히려 좀 낫죠. 하반기 월드 투어가 좀 더 기대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SK그룹이 AI 로봇 사업 본격화 소식에 관련주가 역시 로봇주가 올라왔습니다. SK그룹이 SK텔레콤 주축으로 AI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진행해주고 있고요.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축에 투입될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나아가서 향후에 AGI 기반의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AI 로봇 사업에 관심이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룹 내에 여러 가지 시너지 협력에 대한 구축,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이라든지 SK 먼저 계열사인 SK하이닉스와 SK온 등의 공장에 해당 로봇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되고 향후에 대외 사업으로 키우는 방향을 또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써보고 대외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 회장의 구상에 따라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사내 경영 전략과 신사업 부분 등 여러 조직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신규 프로젝트 기획을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신사업 추진 계획과 향후 투자처 발굴 등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기업들이 LG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대주주로 주요 주주로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역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IE, 그다음 PJ전자, 유일로보틱스, DIC, 휴림로봇, T로보틱스, SM코어, 그다음에 SPC 시스템, SP 시스템즈, 와이즈넛 이런 종목들도 역시 주목을 받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기대감에 재건과 건설 기기가 상승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지금 현지 시간 9일 공개된 NBC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비용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러시아 경제가 원활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현지 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포스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키스 켈로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사와 함께 14일부터 16일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고 이 회의를 계기로 아마 종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종전 논의의 본격화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건설기기라든지 일부 재건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고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도 눈에 띄었고요. 현대건설기기나 현대인프라코어, 다산네트워크스, 스페코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움직임이 재건 관련주 이슈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재건 관련주는 이제 또 주가 많이 오르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당장 재건 관련주가 어떤지는 구상이 명확하다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아마 4월 중에 4월 20일이었나요? 뭐 그때 뭐 이렇게 관련된 종식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뭐 외신에 약간 뭐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이었나? 그때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신을 통해서 4월 20날 정도에 아마 종전 관련된 구체적인 공식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뭐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제가 지난 금요일날 방송 중에 아마 자세하게 방송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영국군이 뭐 이렇게 접경 지역에 이렇게 뭐 뭔가 주둔하면서 뭔가 정리를 한다. 근데 거기에는 미군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제가 지난 방송에 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오늘 게임주가 일부 올라왔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2.0 시대 도래 이후에 역시 관세 부과 이슈로 조금 비껴나 있는 섹터가 게임 업종이죠. 그래서 컨텐츠 산업인 게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주가 측면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말 이후에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게임 산업업체들의 매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 분석을 했는데 과도한 엔화 약세로 인해서 25년에는 엔화가 강세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에 따라 일본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자, 그래서 최악의 시기였던 22년, 23년 걸쳐서 세팅된 게임들의 전략 변화, 뭐 글로벌로 간다, 그 다음에 콘솔 게임이라든지 장르 다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게임들이 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라인업이 풍부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IP 측면에서 25년 상반기 주목할 업체는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캡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이고요. 올해도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크랩톤은 퍼그가 있죠. 그리고 중국으로서의 지역 확장이 예상되고 있는 시프트업, 니케가 있습니다. 일본 야구 시장에 도전하는 컴투스, 프로야구, 라이징 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24년 기점으로 레벨업된 크래프톤의 실적입니다. 이게 파란색, 짙은 파란색 실적이 매출액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영업이익입니다. 막대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매출액단과 영업이익단이 기존의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게 24년부터 시작이 됐고 25년 본격적으로 지금 크래프톤의 레벨업된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사전 예약 280만 가까이 올라왔던 니케 중국 서비스입니다. 왼쪽 보시면 이렇게 니케가 엉덩이 게임이죠. 엉덩이 흔들기 게임. 그래서 약간 캐주얼 게임이긴 한데 이렇게 새롭게 이제 니케가 중국 시장에서 사전 예약이 한 280만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승리의 여신 니케가 일본 쪽에서 매출 순위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짙은 푸른색이 일본 구글 쪽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실선이 일본 애플 쪽인데 니케가 상당히 좀 한 20위권 안에서 계속 놀고 있다. 20위권 안에서 여전히 높은 순위로 놀고 있다는 거죠. 매출 순위입니다. 일본 쪽에서 견조하게 매출이 유지되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일부 게임주가 역시 관세를 피해간다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6번째 섹터이죠. 일부 비철 금속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침이 나오면서 비철금속이 일부 올라왔는데요. 역시 이제 이 부분들은 역시 무역 확장법 당시 1기 때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해서 수입 철강 25%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는데 알루미늄 관세는 10%였고 이후에 조 바이든 행정부도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 수출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강화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서 1기 시절에 철강의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이후에 캐나다, 멕시코, EU와 한국 등에는 협상을 통해서 쿼터, 수입 할당량이죠. 쿼터 제도를 적용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이 아닌 중국 기업을 조치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된다 나오면서 비철금속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PJ 메탈, 조일 알루미늄, 이구산업, 풍산, 남선 알루미늄 이런 관련된 일부 비철금속 테마가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7번째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1월 중국 판매량 감소 소식이 일러주면서 일부 2차 전지가 일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양극재라든지 그 다음에 셀 업체가 종가 무렵에 일단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업체도 꽤 보였다고 보입니다. 자, 지난 현지 시간 7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전일 대비 3.39%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테슬라 1월 차량 인도가 전년 대비 11.5%나 감소했고 주력 차종의 모델 3와 모델 Y 판매량은 33%나 급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울러서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수소트럭 제조사 니콜라가 머지않아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니콜라 주식은 41.12%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2차 전지나 전기차 테마가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종가 무렵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양극재나 셀 업체가 일부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되기도 했다는 점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증권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리포트가 주 단위로 위클리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주 코멘트도 대충 비슷합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를 종합해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연말 재고 조정에 따른 매출의 전분기 대비 감소세가 뚜렷했고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여부가 중요한데 기대와 달리 올해 1분기에도 재고 조정 관련된 지속에 따른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LG엔솔과 삼성 SDI 등 주요 기업들의 1분기 매출은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의 양극재 부분 1분기 출하량 가이던스는 역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0%로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반등 기대는 다시 2분기로 늦춰지고 있는 모습인데 2분기 매출 반등의 여부는 1분기 전기차 판매량에 달려 있는데 전기차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야 2분기 주문량 회복이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 GM 배터리 체인의 경우에는 GM 1월 전기차 판매가 8,000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50% 급감을 했습니다. 재고 소진 강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반면 1월 독일과 영국 전기차 판매는 긍정적인데 작년 연중 최대 판매를 기록했던 11월에 비해서도 전월비 소폭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1월 판매량이 연중 유지된다고 가정만 하더라도 올해 판매량은 전년비 독일과 영국 각각 28%와 20% 성장되는 수치인데 다만 1월 미국 데이터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 다음 유럽의 경우에는 작년에 성장 견인했던 프랑스 성장률이 1월에는 플랫에 그쳤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인 증거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확인되게 될 1분기 전체 데이터 증가 추세 확인 후에 매수를 고려할 것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굉장히 권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수급 플레이,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실적보다는 수급 플레이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수 소재군, 대주전자 재료 등의 특수 소재군들의 성장 가치 부각에 따른 트레이딩 정도 기회가 있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일부 전고체 라인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의 핵심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 본격 가동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이 적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경기 의왕연구소에 구축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개소식을 3월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알려져 있고, 이 연구동 안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라인이 구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언론을 통해서 차세대 전지연구센터 하윤철 박사님이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산학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해서 전고체 전지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품질을 높이면서 생산 시간도 기존 14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단축시킨 업그레이드형 공치법 개발이 성공했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에 관련된 전고체 라인 3월 본격 가동 소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전고체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트럼프 수입 철강 25% 관세 부과 우려 때문에 철강주가 일단 빠졌다는 거. 이거는 뭐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렸고, 다만 비철금속이 일부 반사 이익으로 올라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아홉 번째, 폴더블 아이폰 초기 물량 약 800만 대 추정 소식 등의 아이폰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아마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에서 대만 매체 UDN이 WCCF 테크 인용한 보고서를 토대로 애플이 내년 가을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26년입니다. 26년 가을에 아이폰을 첫 번째 폴더블로 출시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초기 출하량은 800만에서 1000만 대 정도 수준인데 특히 보고서는 애플이 2027년까지 출하량을 2000만 대로 늘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폴더블 아이폰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유사한 책스타일 디자인으로 접었을 때 두께가 9.2mm 그리고 펼쳤을 때 4.6mm로 왼쪽 접이식 디자인을 채택하려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덕산 네이록스, BH, 이노x 첨단 소재, 더구전자, YMT, LX 세미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AI 시대의 MLCC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 기대감 등의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AI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전자산업의 쌀로도 불리는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이게 MLCC죠. 이것 또한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T 업계가 AI 기능을 탑재한 전자기기를 앞다퉈 출시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MLCC 신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계 MLCC 1위 기업인 일본의 무라타가 최근 AI 서버 관련된 MLCC 수요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기 위한 아주 긍정적인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었죠. 그래서 무라타 사장은 AI 서버에 사용된 MLCC 수가 기존 서버보다 8배에 달해서 AI 붐에 따른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라타가 금요일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 40%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23% 수준으로 글로벌 2위를 달리고 있죠. 특히 AI 서버용 MLCC는 무라타와 함께 삼성전지가 과점하고 있다 전해지면서 삼성전기 흐름이 최근에 좋습니다. 그리고 AI 시장 팽창으로 인해서 AI 기능을 탑재한 PC나 스마트폰이 늘어나면 특히 고용량 MLCC가 수혜를 누리고 있고 AI PC만 하더라도 탑재사에서는 MLCC 수가 일반 PC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수요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SK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IT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AI 가속기, 자율주행, 차량 전동화 트렌드로 신규 수요가 지속될 것이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1분기 영업이익은 1,900억 정도로 전년비 4%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MLCC가 반등한다면 1분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8% 증가 그리고 가격은 플랫으로 가정했다 설명하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막 컨텐츠 등의 일부 MLCC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섹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속에 투자에 대한 아마 힌트가 상당히 많이 녹아 있을 겁니다. 눈치껏 제가 강조하거나 이런 부분들 눈치껏 받아들여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종목군들은 원고에 나 있기 때문에 삼프로TV 앱에서 들어오시면 신의 자료실에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원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 섹터의 관련 종목까지 언급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I see you.